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시바이너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시바이너를 죽였고 연준이 어떻게 살려내나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에는 약간은 수사학적인 약간의 과장이 있지만 하지만은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열흘 12일, 13일 별로 남지 않았죠. 이제 곧 2026년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자책 4종 드리는 그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몇 가지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또 중복이거나 이래갖고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무조건적으로 올해 안에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나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고 신년도 다가오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암호화폐 투자함에 있어서 혹은 암호화폐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공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다 생각하는 거 꼭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문자 보내실 때 같이 문자에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설문지, 여기 화면에 보시는 설문지 같은 거 하실 때는 여기에 꼭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10분이건 100분이건 1000분이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수십 년 동안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그런 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개인적인 질문 말고 암호화폐,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등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와 함께 전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 드리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그리고 질문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채권을 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무 한도가 다 찼었죠. 예, 다 찼던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다가 7월에 BBB법이라고 하는 감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했죠. 근데 이때 이제 채무 상한을 더 높이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를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오케이를 해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얼마나 발행했는지 2년물, 3년물, 5년물, 이렇게 10년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나 발행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올해 상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 장기 국채 발행은 4,700억 달러였어요. 이게 4,700억 달러입니다. 근데 단기 국채 발행은 6,103억 달러였어요. 예. 거의 비율이 4대 6이죠. 장기 대 단기가 거의 4대 6입니다. 근데 보통은, 물론 이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대략 장기 채권을 8, 단기 채권을 2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거의 4대 6으로 단기 채권 발행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1월, 6월 달에 못했으니까 7월, 12월 요 동안 1년 내내 발행해야 될 채권을 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행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단기 1년 동안 풀어야 될 채권을, 발행해야 될 채권을 6개월 동안 풀어내니 단기간 내에 채권 발행량이 엄청나게 2배가 된 거죠. 평상시보다. 그렇죠? 뭐 장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단기 채권을 보통 때보다 거의 뭐예요? 2배, 3배를 발행한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요 2005년 3분기, 4분기 1조 달러,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상반기에 보통 1조 달러하고 하반기에 1조 달러 보통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그게 적자예요. 미국은 지금 현재 기준에는 2조 달러 정도가 항상 적자인데 상반기에 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2조 달러를 한꺼번에 푼 거예요. 말하자면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그 중에서 단기 채권이 발행되는 비율을 평상시보다 2배, 3배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시중의 단기 자금이 단기간 내에 재무부 지갑으로 흡수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이 재무부 지갑으로, 그것도 1년 동안 천천히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4, 5개월 동안 빠른 속도로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중의 단기 자금이 씨가 마르는 거죠. 평상시보다 기간도 짧고 액수도 2배고. 근데 그 상태에서 샷다운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베센트는 어쨌든 계속 단기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책적 방향대로 해온 건 맞는데 그 때문에 단기 시중 자금이 씨가 말린 거야. 하반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금이랑 비교하면 금은 주로 장기 자금이 들어가요. 물론 섞여 있지만, 장단기 자금이 섞여 있지만 비율을 보면 금에는 장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어때요? 단기 자금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장기 자금도 들어가지만 주로는 단기 자금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주로 들어가는 단기 자금에 씨를 말렸어요. 누가? 재무부가. 어떤 의도든 간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4년 주기 선로에서 이번 가을에 겨울에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다 밀렸죠. 안 됐죠. 왜? 유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 보트 엔진이 좋고 보트를 날렵하게 유선력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뭐예요? 바닥에 물이 없는데 보트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재무부가 우리 비트코인과 시바이누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을 결국에는 엄청나게 눌러버린 거예요. 단기 자금을 빨아들인 다음에 샷다운으로 이게 멈춰지면서.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2월 1일 날 연준이 QT, 기존의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하겠다가 했으면 보통은 한두 달 후부터 움직이는 어때요? 시중에 씨가 마르니까 단기 자금이.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지갑이 텅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은행이 붕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둘러서 12월 12일부터 RMP를 합니다. 자, 요 얘기는 뒤로 넘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예. 12월 전까지 유동성 고가림에도 불구하고 QT를 유지하다가 이때 중단을 했죠. 그러면서 급하게 12월 10일부터 RMP, 즉 단기 채권 매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기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단기 자금을 뿌리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시중은행에 지급준비금 지갑을 채워주면서.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어때요? 요거 한 월 400억 달러 한다고 합니다. 400억 달러. 그 다음에 MBS, 약간 부동산 시장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MBS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매달 한 130억 달러 정도. 예.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약 월 530억 달러를 내년 1, 4분기까지는 최소한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어떻든 간에 근데 진짜로 일부는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좀 누르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확인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재무부가 이렇게 시바이누와 비트코인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연준이 지금 시바이누를 살려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 단기 유동성을 지금 급하게, 엄청 급하게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급하게 연준이 이렇게 소방수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실업률과 고용률이 지금 지표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안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랬을 때 점점 지금 현재는 50%가 안 넘지만은 점점 내년 1월, 3월, 5월 최소 2회 이상 금리 인하로 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여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지금 연준 계획대로 단기 채권 매입 계속하고 MBS 주택 저당 증권 계속 매입하고 하면서 연속적 금리 인하가 1, 3, 5 중에 최소 2회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2019년도 때처럼 이거는 장기 채권 매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QE 양적 완화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되면서 시바이누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암호화폐 불장이 오면서 시바이누가 정말 엄청난 반등과 폭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단기 유동성, 전체 유동성이 출렁거리게 된다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시바이누를 죽였고 우리 연준이 이 RMP와 MBS,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꼭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답변 드리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전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요거 읽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보람찬 연말과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